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한국군 초소를 습격해온 북한군 특수부대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대대 알파팀은 북한군 특수부대를 제압하고 상황은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알파팀 상황 종료.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위 유시진과 상사 서대영. 눈 감고 쏘셨나요? 당신에게 급은 이주병입니다. 이게 총열이 좀 틀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클리크 수정도 안 되고 0점도 안 맞습니다. 썩었습니다. 이거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미군 델타 포스 팀이 사막전에서 쓰던 총이 모델이라 아저씨들 군대에서 쓰던 총 생각하고 막 만지고 그러면 고장나요, 고장. 그때 들려오는 누군가의 비명소리. 중국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주로 이쪽이지 말입니다. 잠깐 빌립니다. 아, 우리 휴가 중인데. 장난감이라 유효 사거리가 짧습니다. 대충 5m. 현재 약 10m 전방. 5m. 지금. 두 사람의 완벽한 사격 실력으로 좀도둑을 잡는 데 성공.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아유 됐수다. 어? 쿠폰 도둑 때문에 경찰서 불러다니면 그게 더 골치 아파. 아무튼 제 다친 거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괜히 오라가라 그러지 마쇼. 어? 누워 있어라. 잘못 움직이면 척추 나가서 평생 고생한다. 마음 착한 두 사람은 좀도둑의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인형을 구매합니다. 저 파는 거 아닌데요? 아니어도 팝시다. 안 그럼 저기 있는 거 몽땅 다 땁니다. 무사히 좀도둑을 치료하고 완벽한 이상형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자친구 되게 예쁩니다. 제 이상형을 만난 것 같습니다. 중대장님도 잘 어울리지 말입니다. 이쪽은 전음다. 아니 대체 이걸 왜 받아옵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면서 진솔하게 주는데 그럼 거절합니까? 아까 만난 좀도둑을 걱정하는 대영. 운동하는 놈은 선배를 잘 만나야 되는데. 왜요? 마음에 걸립니까? 옛날 깜깜하던 시절 생각나서? 짠하긴 합니다. 그때 울리는 시진의 휴대폰. 부대입니까? 부대는 맞는데 우리 부대는 아닙니다. 윤명주라는 세 글자에 화들짝 놀라는 대영. 받아서 이리로 부를 테니까 만나서 남자답게 정리를 딱, 밥 사겠습니다. 소고기. 아유, 저도 고기 먹을 만큼은 벌죠. 양주 17년산. 17살이면 미성년자네. 소개팅 사촌동생 비행기 탑니다. 공군입니까? 튀어도 있습니다. SNS에 동기들 사진 쭉 있습니다. 아이, 그럼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지금까지 숨기신 겁니까? 얼른 폰 주시지 말입니다. 대영은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을 찾는데 휴대폰이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연막 치시는 겁니까? 응급처치하느라 한눈을 판 사이 대영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간 좀도둑. 아이 새끼가 죽을라고. 짠하다면서요. 아까 병원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사이 가장 귀여운 모습으로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한 좀도둑. 그리고 간호사 민지는 구급대원에게 대영의 휴대폰을 받았고 명주라는 사람에게 온 전화를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아니요. 여기 해성병원 응급실인데요. 이 폰 주인분 지금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오셨거든요. 혹시 보호자세요? 해성병원 미모의 의사 강모연. 누가 응급처치를 했는지 아주 잘했네. 야무지고 이쁘게. 도둑이에요? 예? 여기 그렇게 써있는데 가능한 아프게 치료할 것. 아니 뭔 소리 합니까 지금. 저는 피해자라고요. 엑스레이를 찍기 전 잠시 대기하던 좀도둑. 그때 누군가에게 온 전화를 받습니다. 아니 설명하면 길고 일단 오토바이 끌고 올라온다.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도망을 시도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모연에게 잡혔습니다. 내가 이거 있으면 병원 전체가 다 시끄러진다니까. 아니 근데 병원이 무슨 권리로 내를 잡아두는데요? 가든 말든 손님 마음 아닙니까? 권리가 아니고 의무거든요, 손님. 그냥 가실 거면 치료 거부 서약서 쓰고 원무과에 진료비 수납하고 가세요. 예? 아니, 내가 왜 돈을 내는데요? 내 요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사 진료 받으셨어요. 진료비는 내셔야 합니다. 못 내겠다면요? 경찰 불러야죠.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리는 좀도둑. 아 알았어요 뭐 어차피 친구 오기로 했으니까 올 때까지 뭐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죠. 원비 안 떼먹어요. 예? 핸드폰 맡기면 되죠. 그 사이 해성병원에 도착한 시진과 대영. 피면 죽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례식장 위치부터 파악하시는 겁니까? 빅보스 씨? 아, 네. 근데 그 전화를 왜 의사분이 갖고 계십니까? 환자가 저한테 맡기고 갔거든요. 또 도망간 좀도둑. 혹시 얘 영화실에 보낸다는 형들이 댁들이세요? 영안실 말씀이십니까? 아,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채쌤, 이 형님들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해요.
보안팀에 얘기해서 소란 피우지 않나 잘 보라고 하고. 시진과 대영을 깡패로 오해하고 있는 모연.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직접 찾아 나섰고 좀도둑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폰 꼭 찾아야겠습니까? 막 싸우면 잘 싸우게 생겼는데. 꼭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좀 그런 거라도 있는 겁니까? 명예롭지 못한데. 좋은 거? 네. 에블바디 동작 그만! 니들은 또 뭐세요? 우리가 얘한테 볼 일이 좀 있거든. 볼 일 있으면 줄 서? 너 혹시 얘들 폰도 훔쳤냐? 좀도둑의 이름은 기범. 기범이가 서클 탈퇴한다 그러니까 탈퇴비 내야 된다고 해서요. 500만 원이요. 탈퇴비? 원래 이런 깜깜한 쪽룰은 이런 겁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지 말입니다. 이 지갑 가져가면 내가 탈퇴비 쏜다. 가져가봐. 절대 못 가져가죠. 칼을 꺼내든 양아치들을 손쉽게 제압하는 대영. 칼인 놈들 칼 다 꺼내고 총인 놈들은 총도 다 꺼내. 한꺼번에 덤벼. 칼 다 꺼내.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럽니까? 조연 중입니다. 두 사람이 양아치들의 참교육을 할 동안 병원에 도착한 중2 명주. 강모현 선배? 후배가 이 환자 보호자야? 담당이가 선배입니까? 환자 어디 있습니까? 일단 차트부터 주십시오. 남의 병원에 와서 남의 환자 차트를 네가 왜 봐? 어째 우린 사이에 남자 하나 껴있어야 만나진다? 선배랑 농담 따먹을 시간 없습니다. 차트나 빨리 주십시오. 나한텐 중요한 사람입니다. 치료받기 싫다는 환자 2번까지 잡아뒀으면 병원이 할 도린 다 했다고 본다. 모연과 명주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아주 깊은 오해로 두 사람의 사이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때 그 선배랑 윤명주랑 사귄 거 아니거든? 과거사 해석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응급실에 왜 다쳤어? 아니, 걔 애인이 다쳤어. 근데 걔 애인 나이가 암만 많아야 20이야. 뭔 소리야. 명주 남친 군인이야. 뭔 군인이야? 걔 머리 길어. 군인 맞아. 걔네 동기들 사이에서 완전 유명해. 윤명주 러브스토리. 그렇습니다. 명주가 그렇게 찾던 사람은 대영이었습니다. 명주와 대영이 대화할 동안 또 티키타카 중인 시진과 모연. 어른들이 애 하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에이 무슨. 이 사람이 때린 거예요? 아이씨, 저 형님이 때린 거 아니라니까요. 최 선생은 보안실에 콜 좀 해요. 지금 CCTV 확인하러 간다고. 경찰에는 내가 전화할게요. 참 사람 말 안 듣는 모연은 아직도 시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를 약간 밝히는 시진. 휴가 중인 군인인데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좀 귀찮아집니다. 뭐 이것저것 문서도 써야 하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진을 믿지 않는 모연. 혹시 윤명주 아십니까? 댁은 어떻게 하세요? 명주가 신분 확인해 줄 겁니다. 그 사이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는 대영과 명주. 다쳤다더니 멀쩡하네. 우린 언제쯤 계급장 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급장마저 없으면 아예 쌩까시려나? 예, 그렇습니다. 죽여버린다 진짜.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건데. 내 전원 왜 안 받는데. 왜 생사 확인도 못하게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건데. 이유 몰라 묻는 거 아니잖아. 목소리라도 듣게 해주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아닙니다. 윤중희님 위해서 떠났다고 넘겨짚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한 마음을 설명할 재주는 없습니다. 안 믿어. 용무 끝나셨으면 그러지 마. 가보겠습니다. 가기만 해. 거기서. 서대영 거기서. 서대영 상사. 귀가는 상급자한테 경례도 안 하고 가나. 그대로 서 있어. 밤새 서 있어. 죽을 때까지 서 있어. 난 평생 경례 안 받을 거니까. 그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등장하는 시진. 너 이거 가혹행위야. 비겁한 군인 정신교육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난 불명예 군인 명예 회복. 여기 이분께 네가 우리 신원 좀 확인해 줘야겠다. 전형만 제 말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초면보단 구면을 믿어야지. 얘기해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두 사람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탈영병입니다. 야, 너 임마. 제 핸드폰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신원 확인됐습니다. 돌려주세요. 그럼 오해 풀린 겁니까? 신원만 확인된 거죠. 폭행은 다른 문제니까. 따라오세요.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 중인 시진과 모연. 신분도 확실한데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나 거짓말 되게 못하게 생겼는데. 살인범들은 되게 호감형이죠. 그건 그런 거 같네요. 이 순간에 진지하면 내가 무섭죠.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걱정 말아요.
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 다행이네요. 셋 중 하나에 속해서. 안 속하는데? 노인이요. 첫 만남은 좋지 않았지만 서로의 완벽한 미모에 점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유시진입니다. 그쪽은요? 강모연입니다. 반가워요. 친한 척하지 말고요. CCTV를 보고 드디어 오해를 푼 모연. 오해한 건 미안해요. 왜 한 거 미안하면 나 진짜 아픈 데 있는데 치료해주면 안 됩니까? 얼마 전 있었던 임무에서 다친 상처를 보여주는 시진. 아까 싸우다가 깨맨 곳이 벌어진 것 같네요. 언제 다쳤어요? 며칠 됐죠? 어쩌다 다친 거예요? 부대에서 삽질하다가. 군인은 모름지기 삽질이죠. 그래요? 이상한 부대네요. 삽질하다 총도 맞고. 이건 총상이잖아요. 총상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야 볼 일 없지만 아프리카 봉사 갔을 때 봐서 알아요. 일주일이 지나야 실밥 뽑을 수 있는데 그때까진 계속 소독 받으셔야 해요. 군대에도 병원 있죠? 여기로 와도 됩니까? 여기 안 멀어요? 멀어요. 매일 와도 됩니까? 매일은 오버고 주 3회? 주 4회 오시면 빨리 나을 수도 있고요. 주치해주는 겁니까? 상처 소독하는데 주치의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특히 주치의 미모. 주치의 선택 기준이 미모라면 더 나은 선택은 없어요. 예약해 놓을게요. 2시에 오세요.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대답은 누가 하나.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마음을 약간 확인했고 썸을 타게 된 시진과 모연. 부팀장,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오른쪽 거 다시 한번 내보시지 말입니다. 이거? 이쁘게 차려입고 어딜 가십니까? 내일 모레 해성병원 갑니다. 소독하러. 의무대가 코앞인데 소독하러 1시간 반 거리를 굳이 가신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해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씩씩한 몸과 마음으로 조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의사가 이쁜 거다. 아, 군병원엔 미녀 의사가 없지 말입니다.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윤명주 중위님 아닙니까? 와, 진짜 겁나 이쁩니다. 근데 사귀던 남자한테 심하게 차였답니다. 진짜 어떤 새끼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아니 넌 무슨 호기심을 목숨이랑 바꿔 임마. 저도 내일 모레 해성병원 갑니다. 차 좀 태워주십시오. 부팀장은 왜 말입니까? 기범의 입원비를 대신 내주는 대영. 몸 잘 챙겨라. 나쁜이 될 거면 내 눈에 띄지 말고 어? 약 먹기 전에 밥 꼭 챙겨 먹고. 돈 내주신 건 고맙긴 한데요. 저 못 갚아요. 이 핑계로 괜히 제 인생 설교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설교할 생각 없어. 핸드폰 훔친 거는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다. 저기 형님은 어떻게 빠져나오셨는데요? 절대 못 쫓아올 곳으로 도망쳤다. 그게 어딘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모연을 찾아왔지만 급한 응급 환자의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 모연. 여보세요? 유시진 씨? 강모연입니다. 왔다 가셨다면서요? 의사한테 바람맞긴 처음입니다. 급한 수술이 있어서요. 살았습니까? 네? 그 급한 수술 환자. 네, 살렸어요. 멋지네요. 이거 강 선생님 번호입니까? 제 번호 저장하세요. 내일은 꼭 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승전결이 없어요? 내일은 꼭 진료 보고 싶다는 얘기였는데. 그니까요. 그 얘기였는데 나도. 아니었는데. 주치의를 이렇게 안 믿어서야. 내일 예약 몇 시가 좋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볼래요? 1화 만에 벌써 데이트까지 진도를 빼는 바람직한 두 사람. 하지만 작가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지 뉴스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 직원 2명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결. 현재 위치 서울 강남 해성병원입니다. 왔어요? 네, 오긴 왔는데 일이 좀 생겨서 다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어딘데요? 옥상입니다. 옥상이요? 어디 옥상이요? 너네 병원 옥상이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바람 맞춰야겠어. 응급인가 봐요. 여기 말고 1층에서. 아니요, 저 데리러 온 겁니다. 유시진 씨를요? 왜요? 혹시 전쟁 났어요?
여긴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그럼 무슨 일인데 헬기가 와서 데려가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대신 약속 하나 합시다. 다음 주 주말에 만납시다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데서. 치료받으러 안 올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영화 봅시다. 나랑. 꼭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고 급하게 떠나는 시진. 한참을 달려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한 알파팀. 작전 정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전술 비행 시작합니다. 얼마나 온 겁니까? 7시간 비행했습니다. 그럼 목적지가? 네. 여기 모기들 독중이다.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식표는 왜 뺍니까? 우리가 작전 중에 전사할 경우 우린 신분이 없어야 한다. 드디어 유엔 직원을 구출하기 위해 알파팀이 투입됩니다. 시진은 부상자 없이 무사히 유엔 직원을 구하고 모형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아프가니스탄. 드라마 한 편도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 태양의 후예 하이라이트를 제작하게 된 영화 유튜버 신기누설입니다. 제가 기대한 만남은 아닌 것 같네요. 이해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급하게 헬기를 타고 떠난 시진. 여기서 뭐 하냐? 선배, 특전사 정도 되면 헬기가 막 데리러 오고 총도 맞을 일도 있고 그래요? 야, 이 대한민국 육군이 총 맞을 일이 어딨어? 그렇죠. 그럼 휙 날아간 그 남자는 뭘까요? 휙 떠나간 그 남자는 현재 미군과 함께 유엔 직원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Two UN workers active in Ghaznamak region have been kidnapped by the Taliban. This is the building where the hostages are held. One team will enter from the northeast. The other team will enter from the southeast.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구출 작전. 미리 훈련을 해보고 호흡을 맞추는 미군과 알파팀. 작전 실패. 아군 전원 사망. 이중 부비 트랩이잖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죄송합니다. Hey man, what's going on? How about you and your Korean Boy Scouts go back home and train with your mamas? 아, 이러면 나 삐뚤어지는데 또. 훈련을 하다 평생 셋째를 가지지 못할 뻔한 소미 아버님. 두 사람은 대뜸 싸움을 시작합니다. 연합작전에서 처음 만난 특수부대원들은 상대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싸움을 걸 목숨을 건 전장에서 내 뒤를 맡길 만한 실력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니까 이 싸움은 대련이 아니라 실전이다. 실컷 치고받고 싸우며 서로의 실력을 확인한 두 사람. That was Captain Blackbull. Yes, sir! 707 Captain. Big Boss. Yes, sir. Break time's over. Back to work now. Anyone got a problem? No, sir! 그 사이 교수 임용을 앞두고 면접을 본 모연. 벌써 3번이나 떨어진 모연은 이번에야말로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됐어. 어차피 될 거. 설마 3번이나 떨어뜨리겠냐. 그지? 실력은 없고 백만 있는 동기 은지 등장. 오, 김닭. 너 오늘 선봐? 면접 보고 왔는데. 제 다음. 면접은 잘 봤니? 별거 안 물어보시지. 너한텐 그러셨어? 질문도 뭘 알아들어야 하지 싶으셨나 보다. 혹은 질문할 필요가 없었거나. 나 간다. 수술 있어서. 부색 맞추기 뭐 그런 건가? 수술 제1조수로 참여하게 된 모연. 그런데 집도일과 박 교수님이 아닌 실력이 없는 은지로 바뀌었습니다. 넌 이제 수술방도 못 찾냐? 여기 박 교수님 수술... 과장님이 손 바꾸셨어. 박 교수님 대신 내가 집도이야. 넌 내 어시고. 백 과장님 논문 이번에도 네가 정리했더라? 넌 또 시계 사들였더라. 학회 때마다 애쓰네. 이쁨 받으려고. 이쁨은 시계 사들인 네가 받아야지. 난 그냥 실력을 인정받는 거고. 그러던 중 혈관을 잘못 건드린 은지. 너 지금 뭐해? 뭘 건드린 거야? 14기지 니들. 내가 집도이야. 내가 해. 그럼 빨리 네가 해. 저기 시작이지. 니들 주세요. 뭐해? 이스팔 프렌치 스틱이. 스펠 프렌치.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이를 키우는 은지. 결국 모연이 뒷수습에 나섭니다. 30초 차지.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 마무리는 네가 해. 그 시각 시진 역시 유엔 직원을 구출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됩니다.
알파팀과 미군은 유엔 직원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호스티지스 are safe. 손이 둔하면 연습을 하던가 머리가 둔하면 주제 파악을 하든가 왜 대도 않는 욕심을 부리고 지랄이야? 오늘 완전 수고 많으셨어요. 너도 현재 희은은 레진 1년 차인 치훈과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가졌고 이제야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프로포즈 받은 거야? 네, 일단 커플링부터 했어요. 그때 다가오는 애아빠 치훈. 선배, 저랑 따로 하실 얘기 있다고. 있어. 잠깐 자리 좀. 무슨 얘긴데요? 환자 얘기, 환자 사생활, 의사 비밀 유지에 관한 그런 거 있어서. 아, 그럼 수고하세요. 이따 봐, 자기. 그래 자기, 이따 봐. 치훈은 얼마 전에 맞춘 커플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오전 수술 들어갈 때 분명히 바지 주머니에 넣은 게 없어요. 참 쉴 새 없이 한심하다 이치훈. 수술할 때 환자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죠? 뭐? 이런 미친놈. 찾았다. 수술복 주머니였네. 근데 걔들은 병원에 매일 붙어 있었는데 애는 언제 생긴 거야? 병원이 이렇게 큰데. 어떡해. 야해. 근데 그 남자 연락 없고? 없어? 시진의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 모연. 그 남자 사진. 그 남자 사진이 이거밖에 없네. 또라이. 그리고 드디어 시진과의 데이트가 있는 날. 나 오늘 오프니까 이 시간 이후로 문자도 전화도 톡도 하지 마. 안 받을 거야. 데이트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데이트 룩으로 완벽하게 꾸민 모연을 보고 있는 시진. 벌써 왔어요? 약속 시간까지 2시간에 남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왜 자꾸 눈 피해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나 지금 쌩얼이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나오려고 그랬죠. 이미 아름다우신데? 샤워만 하면 씻지 말까요? 타요. 태워줄게. 샤워만 하진 않구나? 집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영화를 보기로 한 두 사람. 배달 음식으로 괜찮아요? 같이 먹을 사람이 근사해서 괜찮아요. 냉장고에 전단지 붙어 있어요. 부탁해요. 시진이 배달 음식을 준비할 동안 오랜만에 시원하게 머리를 감는 모연. 그런데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야? 왜? 뭐 어쩌라고? 나 아직 샴푸도 안 했는데. 태연하게 머리를 감은 척 연기하는 모연. 밥은 시켰어요? 머리를 감은 겁니까? 16시부터 단술하던데. 우리 찰 텐데 끓일까요? 됐어요. 아이시스로 머리를 감는 플렉스를 하고 반찬도 안 보내주는 가게에서 시킨 돌솥 비빔밥을 함께 먹습니다. 내 생각 했어요? 했죠 그럼. 유시진 씨는요? 난 많이 했죠. 남자답게. 커피는 극장 가서 마셔요. 난 생수 마셔야겠다. 야, 난 극장에 오면 이때가 제일 설레요. 불 꺼지기 바로 직전. 난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설레요. 미인이랑 같이 있는데 불 꺼지기 바로 직전. 노인 아니고요? 어두워서 미인으로 잘못 봤습니다. 근데 아까 나한테 야 그랬죠? 근데요? 몇 살입니까? 내 나이는 차트 봐서 알 거고. 아니, 아까 그 상황은 오빠가 먼저 약 올렸잖아요. 내가 오빠구나. 뻥인데. 내가 누나예요? 아닌 것 같은데. 민증 까봅니다. 난 미성년자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때 또 두 사람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시진의 휴대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요? 예, 미안합니다. 나 또 바람 맞는 거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 영화는 다음에 꼭 같이 봅시다. 지금은 같이 나가요. 아니요. 전 그냥 보고 갈게요. 가보세요. 그러지 말고 다음에 같이. 아니요, 괜찮아요. 가보셔도 돼요. 시진이 떠나고 모연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모연. 이번에 진짜 누가 봐도 뭘로 봐도 강 선배 확정 분위기였는데. 강 선생님, 수술실에서 거의 사셨는데. 그게 딱한 거야. 수술실에서 살면 어떻게 온실 속 화초로 살았어야지. 김은지 걔네 집안이 해성그룹 대주주래요. 강모현이랑 게임이 되냐?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의사는 실력이죠. 누가 그래? 실력은 실력이 없어요. 의사는 재력이지. 그 다음은 체력이고. 그래서 지금 잘 됐다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번에도 실력이 아닌 백으로 밀린 모연. 첫 번째 임용 땐 나이가 어려 안 된다. 두 번째 임용 땐 과장님 논문 도와준 선배들 줄줄이 붙이셨죠? 자네가 나한테 무슨 교수 자리 맡겨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백도 실력이다. 물론 압니다. 그럼 다음엔 또 누굽니까? 장관 사위? 병원장 조카? 적어도 셋 중에 한 번은 실력이 백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오는 대주주 따님 은지. 강 선생한테 방송권 인수인계 해주고
박 교수 방으로 오라고. 네, 바로 가겠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통을 붓는 은지는 모연에게 자신이 나갈 생방송 땜빵까지 시킵니다. 지금 나보고 네 땜빵을 하라고? 해야지 그럼. 교수가 하면 하는 거잖아 원래. 생방송이니까 괜히 실수하지 말고 달달 외워서 나가. 이거 우리 병원에서 돈 많이 쓴 PPL이야. 안 부끄럽니? 안 쪽팔려? 그래 뭐 인정. 근데 난 쪽팔리고 교수라도 됐지. 난 쪽팔리고 아무것도 안 됐네. 결국 이성을 잃고 머리채를 잡은 모연. 니들은 무슨 머리끄댕이를 왜 화장실에서 잡아? 와 얼른.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나봐요. 썸남한테 바람맞고 백에 밀려 교수 자리도 뺏기고 이젠 하다하다 생방송 땜빵까지 하게 생긴 모연. 부정 맥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11일 이 케이지를 그렇게 하면 부정 맥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12일 이 케이지. 그 사이 바람 맞춘 썸남 시진은 사령부 길진으로부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번 8개월짜리 장기 휴가는 알파팀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우르크로 파병을 가게 된 알파팀. 이제 좀 제대로 썸을 타나 싶더니 갑자기 기나긴 이별을 하게 된 두 사람. 강모현 선생님 수술 중이십니까? 강 선생님 지금 저기 계시네요. 부정맥은 생방송 중이라. 동맥, 심박체동으로 나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띵띵 붓지 않을까 했지만 건강 프로그램에서 라네즈 CF를 찍는 모연. 이번엔 어디 갔다 왔어요? 규정상 자세한 얘기. 그렇군요. 되게 힘든 하루였는데 문득 유시인 씨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끌린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근데 이렇게 만나도 난 유시진 씨 얘기를 들을 수 없단 얘기네요. 규정상? 미안합니다. 특수부대 뭐 그런 거예요? 비슷합니다. 삽질한다면서요. 부대에서. 총상을 입었다는 건 총을 맞았다는 거고, 그럼 총을 쏘기도 한다는 거네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네요. 유시인 씨는. 나는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실에서 12시간도 넘게 보내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죠. 생명을 위해 싸우는 거. 그런데 유시인 씨의 싸움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네요.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때론 내가 선이라 믿는 신념이 누군가에겐 다른 의미라 해도 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전 3명의 전우를 작전 중에 잃었습니다. 그들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군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나와 내 가족, 강 선생과 강 선생 가족, 그 가족의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전 의사입니다. 생명은 존엄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가치나 이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제가 기대한 만남은 아닌 것 같네요. 이해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각자의 직업에 대한 신념으로 이별을 선택한 두 사람. 그 사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우르크에 잘 적응하고 있는 알파팀은 우르크 내전에서 사용된 곡폭탄을 발견했습니다. 대대장님께 보고하면 절대 우리 손으로 건들지 말고 미군 협조받으라고 할 텐데 말입니다. 내 복무 신조가 뭐다?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 임광남 중사. 힘든 일이란? 첫째 협조 공문, 둘째 협조 공문, 셋째 협조 공문. 이상입니다.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내가 진다. 어떤 새끼가 일을 이따위로 처리를 했냐고. 제 기억으론 부중대장이 저를 안 말렸습니다. 저는 정말 협조 공문이 쓰여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중대장은 글을 잘 쓰니까요. 부대 군장사! 그래도 보고서 쓰는 것보다 몸으로 떼서 다행이지 않습니까? 먼 나라 우르크에서 시진이 군장을 메고 뛸 동안 인간 라네즈 미모를 전국에 알린 모연은 은지를 밀어내고 고정 자리를 꿰찼고 바로 병원의 간판 의사가 되어 승승장구했습니다. 갑시다. 우리 진상 VIP들 만나러. 친손자가 맞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붙어가세요. 아, 수술실에서 그렇게 기를 쓸 때나 안 피던 인생이 메스 놓고 마이크 드니까 해성병원 간판 의사에 특진병동 특채 교수가 따라오네. 저도 신기해 죽겠어요. 또 모르죠. 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패대기 쳐질지. 어허, 플래그 금지. 야, 의사는 수술실에 있어야 의사인 거야. 분장실이 아니라. 수술실이 없긴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난 바빠서, 넌 실력이 없어서. 그만 나대. 내 방송 땜빵 나가다 뜬 주제. 그만 깐죽대. 그 땜빵 한 번에 잘린 주제에.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세상 다 가진 거 같지? 야, 이 큰 세상을 무슨 수로 다 가져. 난 그냥 네가 뺏어간 명패 하나 다시 가진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끄고 일이나 해. 8개월 동안 모연의 인생은 거짓말처럼 잘 풀렸지만 문득문득 한 번씩 생각나는 그 남자. 내 생각 했어요? 했죠 그럼. 유시진 씨는요? 난 많이 했죠. 남자답게 머리 감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직업인가 봐요. 수술실에서 거의 사니까요. 나 수술실에 있을 때 얼마나 섹시한데요. 이렇게만 보이는데도 엄청 예뻐 하여튼. 아, 나 그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오늘은 없나 봐요. 아이 진짜 요새는 섹시할 틈이 없네. 대형의 눈에 든 덕분에 우르크까지 함께와 좀도둑에서 일병으로 전직에 성공한 기범. 일병 김기범. 그 배수로 파고 있지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어깨하고 허리 힘으로 이렇게. 피납니다. 피납니다. 아 진짜 삽질하다 다치냐.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쭈? 은근슬쩍 예전의 일을 복수하는 기범. 무슨 일 있습니까? 대체 꼴통은 왜 달고 오신 겁니까? 이 먼 타국까지? 제 눈엔 이쁩니다. 뭐 구해오면 된다고? 그 와인이랑 생크림 필요하지 말입니다. 공화사 생일이라 스테이크 구워준답니다. 김일병이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아 오늘이지? 그럼 와인 공수작전에서 업무는 제가 맡겠습니다. 굳이 본인이 직접 와인을 가지러 온 이유, 이 아리따운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맛에 옵니다. 저한테 한 겁니다. 매번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총을 건네봤습니다. 싸서 깍공스 틀려. 웃었습니까? 이거 짱인데. 한국인? 한국말 한다고 다 한국 사람인가? 네네, 빨리 군대하자. 총은 주인을 알아보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도 총알은 나갑니다. 잘 다룰 줄도 모르는 총을 왜 사려는 거지? 누구 죽이려고 산 거 아니거든요. 나 지키려고 산 거지. 그냥 가져가게 둬도 괜찮을까요? 총기 소지야 자유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세운 플래그를 회수할 차례가 된 모연. 저녁에 시간 비워요. 나랑 저녁 같이 합시다. 저녁을 먹기 위해 모연을 호텔로 부른 혜성병원 이사장. 저녁을 여기서 먹어요? 나 성격 급한 거 병원에 소문 안 났나? 돈만 많지 무식하고 매너도 없는 이사장을 참교육하는 모연. 설마 때리게? 네. 때렸다고 이사장을? 거의 죽일 뻔. 나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간 얼굴 어떻게 보냐. 방송 덕분에 이제 좀 잘 나가나 싶던 모연을 우르크로 갈 봉사단 팀장으로 선정하는 이사장. 최고의 의료진을 보낸다는 취지에서 우리 혜성병원의 간판 스타 강모연 교수에게 봉사단 팀장을 맡겨볼까 합니다. 인생 참 모른다. 모연이 곧 우르크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시진. 팀장으로 오시는 분, 그 의사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팀장님 여기 있는 거 그분 압니까? 모를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연은 아니었나 봅니다. 지나가는 중에 잠깐 부딪히나 봅니다. 태백부대까지 가기 위해 수송기를 기다리던 의료진료팀. 그때 이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모연입니다. 많이 덥죠? 지금이라도 마음 바뀌었으면 얘기해요. 강 선생 한국으로 불러드릴 핑계가 너무 많으니까. 되셨고요. 호텔룸으로 부를 때부터 바닥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비겁한 놈인 줄은 몰랐거든요. 이사장님, 방송에 얼굴도 알렸겠다, VIP들 인맥도 생겼겠다. 내 병원을 개업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일정 끝내고 돌아가는 대로 네 면전에 사표 집어 던져줄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아셨어요? 다 들으셨죠? 그게 제가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지나가는 중에 잠깐 부딪히나 봅니다. 8개월 만에 재회하는 두 사람. 정말 두 사람의 인연은 잠깐 지나가는 중에 부딪히는 그런 인연일까요? 우르크에서 벌어질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환자 살릴 수 있습니까? 확실한 건 열어봐야 알겠지만
빌리어리 트랙트 부근 어딘가에 블리딩. 복잡한 얘긴 됐고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요. 의사로서. 우르크 봉사를 왔다가 전 썸남을 만난 모연. 군인 아저씨, 그때 맞는 것 같은데? 우르크에 계시는 동안 의료팀 경호 업무를 맡은 모호르 중대 중대장 유시이진 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진은 모연의 스카프를 주어 건넵니다. 이사장 때문에 우르크에 끌려와 전 썸남까지 만난 최악의 상태가 된 모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도둑놈. 어머. 아니 어떻게 여기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게. 제자리 뛰기 해봐요. 제자리 뛰기 말씀이십니까? 다친 발목이 오른쪽이었나? 다 나았나 보게. 덕분에 잘 나와서 신체 검사도 현역 1급 받았습니다. 이제 소매치기 안 해요? 일병 김기범. 대한민국 육군은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회로 굳게 단결합니다. 기범과의 짧은 인사를 마치고 모연과 시진은 아직도 거리두기를 진행 중입니다. 못 본 거야. 못 본 척 하는 거야.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시진은 명주에게서 온 택배를 대영에게 전해줍니다. 안 뜯어봅니까? 나중에 봐도 됩니다. 전 안 됩니다. 초코파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사제 폭탄일 가능성이 더 크지 말입니다. 뜯어봅니다. 남자답게. 부대원들의 선물과 편지까지 함께 보낸 명주. 근데 서상사 것도 없지 말입니다. 제 선물은 오고 있답니다. 윤중이 파병하나 봅니다. 사령관 길준의 딸인 명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영을 만나기 위해 파병을 가게 됐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어이 가겠단 말이지 거길. 네. 가게 돼서 좋아 죽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난 유시진이가 마음에 든다. 장군감이야. 그래서 내 사육감이고 네가 이럴수록 서대영이만 힘들어진다는 걸 알 텐데. 상관의 사적인 욕심은 군 부조리에 해당합니다. 또 한 명의 훌륭한 부하를 잃고 싶으신 겁니까? 서대영이는 내 뜻을 헤아려 군인으로 남아주었다. 난 부하를 잃은 적 없어. 그건 아버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서대영 상사가 진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놓칠 수 없는 이유고요. 이번에도 또 재파견 막으시면 중이 윤명주와 딸 윤명주, 그 둘은 확실히 잃으실 겁니다. 땅에서 주운 쇳덩어리를 먹고 있는 우르크의 아이들. 모연은 안전구역을 넘어 아이들에게 초코바를 건넵니다. 이거 먹어. 다 줄 수 없으면 함부로 나와주면 안 됩니다. 안전구역 울타리도 맘대로 넘어오셨고 대인님도 넘어오셨잖아요. 반성의 기미도 없으시고 이드아 빌라 마랍 비하플라 아라프타 라킵체 자 먼저 갈게요. 아직도 숨막히는 거리두기 진행 단계. 움직이지 마요. 방금 지뢰 밟았어요. 뭘 밟아요? 지뢰요? 네, 오른쪽. 움직이지 말라고요. 거기 지뢰 밟고 산 사람 못 봤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게 군인이 할 소리야. 어떻게 전문해봐요. 아니 당신 특전사라며. 아니 영화 보니까 맥가이버 칼로 지뢰 막 분해하고 그러는 거 나 다 봤는데. 맥가이버 칼로 지뢰 막 분해하는 사람 나도 딱 한 명 봤습니다. 거 봐요. 다 있다니까. 그게 누군데요? 강 선생이 본 그 영화 주인공. 야 이 나쁜 놈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아군한테 욕한 겁니까? 못 돕는다며. 나 이제 어떡하냐고요. 나 죽어요? 안 죽어요? 방법 있어요? 내가 대신 밟을 테니까. 대신 밟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안 터져요? 터져요. 내가 대신 밟고 죽는 거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대신 대기 왜 죽어요? 빨리 가서 더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빨리, 빨리. 뭐예요? 왜 안 터져요? 잘 지냈어요? 뭐야? 뻥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난 그냥 됐어요. 말 걸지 마요. 따라오지도 말고.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위해 친 장난이 선을 넘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물렸습니다. 그새 후다닥 모연에게 사과하는 시진. 사내놈들하고만 있다 보니 장난이 지나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알겠어요. 그때 울리는 애국가. 다시 봐서 반가워요. 근육부 덕분에 잠이 확 깨는 우르크의 아침. 여긴 아침마다 이러겠죠? 저녁에도 이러면 그냥 여기 눌러 살까 봐요. 결정되면 빨리 얘기해줘요. 전세금 빼게. 드디어 의료팀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거기 대장님부터 오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따끔합니다. 아, 이상하네. 왜 혈관이 안 잡히지? 장교는 항상 권총을 휴대합니다. 실탄이 들어있는. 그래요? 그럼 쏘시든가. 여긴가? 아, 아직 안 찔렀거든요. 어제 장난친 것 때문에 화가 아직 안 풀린 거면. 어휴, 저 그런 걸로 뒤끝 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긴가? 여기입니다. 피 담아야죠, 병에다. 예. 우르크 발전소의 고반장이 시진을 찾아왔습니다. 직원들 소포는 받으셨습니까? 거시기 받으러 왔다가 나가 잠깐 인사하려고 들렀지. 번번이 고맙소이. 장병들 짐도 솔찬할 거인디. 아이, 별 말씀을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폭발음. 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유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I'm hurt. Hurt. Treatment. Treatment. 보호요원은 총기 소지 금지야. 근데 총도 가졌고 외인 부대 문신도 있으면서 티셔츠 핏도 엉망인데 유엔이라고 우긴 애들은 대체 뭘까? 사실 이들은 총기 밀매범이었습니다. 시진은 현지 경찰에게 밀매범들을 넘겼고 대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중대를 나서려던 그때 아침 중대장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태워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중대장 뭐 잘못 먹었습니까? 와이파이가 필요한 모연을 데리고 다니엘의 철물점에 왔습니다. 여기 다니엘 가게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래요? 자기 가게라고? 다니엘이랑 나랑 공동 사장이거든. 그럼 다니엘은 입국 금지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몰라요 그 멍청이. 입국 금지는 풀려도 내 가게는 출입 금지야. 이 의사 선생님 잠깐 맡깁시다. 저기 걱정 마시오. 여기 어디 분명히 공육이 있어. 생각보다 친절한 피스메이커 간호사 예와의 도움을 받을 동안 대대장에게 밀매범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시진. 보고 받았는데 걔들 지네 동네 어디 문방구에서 딱총 파는 애들 아니야. 어느 선까지 어떻게 엮였을지 아무도 몰라. 대대장의 예상대로 생각보다 규모가 큰 총기 밀매. 현지 경찰도 꼼짝 못하는 흔히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리는 아구수가 이끄는 블랙 마켓이었습니다. Congratulations. You just got promoted. 너나 파병기한 얼마 남았냐. 돌아가면 너도 진급이고 나도 진급이야. 피해갈 거는 피해가자는 얘기야. 알아들어? 여기 있습니다. 대대장은 갑자기 대영의 전출 명령서를 건넵니다. 명주와 대영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길준의 명령입니다. 단결! 서대영 중사. 중사 서대영. 내 딸과 연애를 한다지? 네, 그렇습니다. 난 내 딸의 앞날을 걱정하네. 그래서 자네도 내 딸의 앞날을 배려해줬으면 하는데 방법은 자네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말이야. 자네와 내가 언제까지 명예로울 수 있을지는 이제 자네의 선택이고. 서상사 선물은 가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단결. 윤명주 아버지가 등장하는 그 심파 멜로는 아직 절창 상영 중인가 봐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명주랑 서상사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대영의 중사 시절로 돌아갑니다. 지금 3번째 다시 오는 거 맞지 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투화 좀 벗어보십시오. 전우사랑도 좋고 중대 1등도 좋은데 지금 발 상태면 의가사 제대로 군복 벗는 수가 있습니다. 서대영 중사님. 군복 벗을 때 벗더라도 지금은 1등 해야겠습니다. 꼭 1등 해야 하는 이유가 설마 휴가 나가 구여친 결혼식 깽판 치러 가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게 1등을 따내고 휴가를 받은 대영. 축하합니다. 구여친 결혼식 깽판 치러 가는 거. 근데 때마침 제가 비번입니다.
완전 다행이지 않습니까? 소중사 스타일로 깽판 쳐봐야 여자는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하지 절대 후회할 리 없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가시면 밤새 후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남편감으로 점 찍어놓은 시진에게 남친이라고 말해달라고 한 것이 명주의 조건이었습니다. 시진 주는가? 이미 왔습니다. 온 지 이틀 됐습니다. 빨리도 왔네. 암튼 그 양반한테 나랑 사귄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유시진 중이가 싫습니까? 왜? 생긴 게 영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기생 오래비 같습니다. 협조? 협조. 신부를 보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푸는 명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컨셉이 딱 알겠지 않습니까? 처녀 귀신입니까? 천사입니다. 명주, 서상사님, 유대인님이 삼각관계라고요? 네, 잡아요. 지금도 유효하고? 네. 그래서 유대인님 입장은 어떤데요? 내 입장이 왜 궁금합니까? 뻥 찰 때는 언제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라고요. 대인님 입장 안 궁금하다고요. 방금 표정은 되게 궁금했는데. 시진은 모연을 해변의 작은 섬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뜬금없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죠? 기절하기 예뻐요. 그럼 또 와요. 이곳 사람들은 이 해변에서 돌을 가져가면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믿거든요. 방금 지어냈죠. 그 말이 진짜면 여기 돌들이 남아있겠어요? 다 없어졌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간답니다. 전설이 예쁘네요. 근데 이 배는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홀려서 아름다운 것에 홀리면 이렇게 되죠. 홀려본 적 있어요? 있죠. 알 텐데. 여전히 섹시합니까? 수술실에서. 오해하셨나 본데 나 여기 봉산이 사명감이니 좋은 뜻으로 온 거 아니에요.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잠시 날 끌어내렸어요. 끌려 내려온 곳이 여긴 거죠. 그리고 나 이제 수술 안 해요. 수술 실력은 경력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금방 돌아갈 거고 돌아가면 다시 있던 자리로 올라가야 해서 아주 바빠요. 두 사람의 거리두기는 다시 가까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치유는 희은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딴 건 안 힘든데 따뜻한 물 안 나오는 거랑. 깜짝이야. 자기야, 다시 볼게. 치윤에게 음식을 달라던 아이.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집니다. 갑자기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네. 영양실조 같아서 일단 수액 덜었어요. 납 중독은 어때요? 납 중독은 이렇게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혹시 얘 뭐 빨고 있었니? 네. 손가락 빨면서 뭐 달라고. 근데 지네 말로 해서 뭘 달라는 건지는. 찌찌찌. 이거 먹어. 해독 치료부터 해야 하니까 고농도 비타민 C 링거주고 EDTA도 같이 처방해. 납 중독이 맞다고요? 영양실조의 애니미아인데 몸속에 납성분이 들어가니까 RBC는 납성분을 영양분으로 알고 빨아들인 거야. 깨어나면 알려줘요. 간단한 의사소통료는 되니까. 도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의료팀 일은 의료팀이 알아서. 고마운 건 그냥 고마운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생명은 존엄하고 그걸 넘어선 가치는 없다면서요.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 납중독 같은 증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나기 힘든 질병이에요. 이 나라에선 감기만큼 흔한 질병입니다. 만나기 힘든 질병이라도 알고 있는 의사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 세상 모든 의사가 슈바이처는 아니거든요. 그쵸. 방송하는 의사도 있어야죠. 묘하게 계속 점점 멀어지는 시진과 모연. 그리고 그때 갑자기 울리는 사이렌 소리. 매드큐브 전구역의 FP콘 2급 발령입니다. 아랍연맹 의장 무바르트가 혼수 상태가 되어 급하게 매드큐브로 오고 있고 청와대와 특수사령부에 계속 보고를 하게 됩니다. 중동 평화조약으로 인해 강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지만 반대파들에겐 암살 1순위 정신이기도 합니다. VIP 주치의가 보낸 병력 기록입니다. 뭐냐 이게? 아 이렇게 다 가려놓고 뭘 보고 어쩌라는 거냐? VIP들 차트에는 어차피 진실보단 거짓이 많아요. 환자 차트에 거짓 기록을 한다고요? 어떤 미친 의사가 그래요. 나 같은 의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VIP들에겐 또 특별한 의사가 필요하거든. VIP에게 메디컬 히스토리는 곧 약점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인 거고. 대대장이 계속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있는 사이 메디큐브에 도착한 무바르트 의장. 혈관 이완제를 왜? 이 환자 당뇨고 인슐린 부작용 아니에요? 차트 믿을 거 없다고 했잖아. 진단과 증상을 바꾸면 말이 돼. 저혈당으로 인한 고혈압이 아니라 심장 문제로 인한 저혈당이야. 투약해주세요. 혈압이 갑자기 너무 떨어져요. 수액 풀드롭 해주세요. 무슨 상황입니까? 복부 팽만의 혈압 저하? 히모페리? 개복 수술합니다. 수술실 준비해주세요. 네. Hands up! I can't let you do that. I can't let you operate on him. 지금 당장 수술이 시급한 상태지만 주치의가 1시간 뒤에 도착한다며 수술을 허락하지 않은 경호원. Not even 20 minutes. I can't allow just anyone to put a knife through the leader of the Arab world. You are not listening. He'll die if I don't operate in 20 minutes. Hands up! Only Arab doctors can operate on President Mubarak. Fine. I'm not trying to change the history here. But as soon as I take my hands off, he will die. 혈압 더 떨어지고 있어요. 아랍애들 하자는 대로 해줘. 그래서 환자 죽으면 그건 수술 안 한 의사 개인의 과실로 책임 돌리면 돼. 이 환자 살릴 수 있습니까? 확실한 건 열어봐야 알겠지만 빌리어리 트랙트 부근 어딘가에 블리딩. 복잡한 얘긴 됐고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요. 의사로서.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답해요. 살릴 수 있어요. 결국 모연을 믿고 지시를 불응한 채 대원들과 함께 아랍 경호원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시진. 그럼 살려요. 시진은 무사히 의료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연은 차트도 정확하지 않은 환자의 수술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내가 찾던 딱 그 사람이네. 근데 여기 있으면 난 어떡하지? 어디 가십니까? 또 도망가십니까? 또 도망가냐고 물었습니다. 상사 서대영 본국 복귀를. 이 환자 살릴 수 있습니까? 네? 경호원들과 팽팽하게 대립 중인 의료팀과 모우르 중대.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요. 의사로서.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살려요. 지시를 불응하고 경호원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Get back! I'm telling you for the last time. 지금부터 의료진과 환자 보호가 우리의 제1 임무다. 전 팀원 총구 앞에 정렬. 이 시간 이후 이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든 대응 사격을 허가한다.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이 의료팀은 무바르트 의장을 수술실로 옮기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대와 청와대 그리고 해성병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유시진, 소대영님! 왜 아무 놈도 대답이 없어? 수술을 시작하는 의료팀.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다. 생각 바뀐 거면. 선배 여기요. 이거 라이트 서코스트 인시전 맞죠? 차트에는 수술 기록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확인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수술이야 이 수술. 개복합니다. 개복과 동시에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피 좀 짜주세요 빨리. 혈압 더 떨어집니다. 어떡해요? 이 환자 잘못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모연은 침착하게 원인을 찾아가며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정도 출혈량 버틸 만큼은 우리 불러도 충분해요. 유착 조직부터 제거하고 출혈 잡으면 돼. 처음 계획대로 순서대로 확실하게. 유착제가 계속합니다. 제대로 된 차트도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침착하게 수술을 끝낸 모연.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도착한 주치의는 되려 의료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The patient still needs to wake up to call the surgery a success. I'd still be worried if I were you. If I just sat around and worried and did nothing, you don't have a that bad now. He could still die. 그 시각 청와대. 무력 충돌 같은 최악의 마찰은 피했지만 외교적 대응을 위해선 명분이 필요합니다. 책임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령관 길주는 모든 책임을 시진에게 돌립니다. 유시진 대위, 명령 불복종으로 보직 해임시키고 영내 구금 대기시켜. 내 부하로서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았다. 수고들 했다.
하지만 명령은 변함없다. 조치해. 후속 조치 잘 부탁드립니다. 결국 창고에 구금된 시진. 기왕이면 부식 창고로 해주시지. 때마침 도착한 대대장. 야 미친놈아, 지휘관은 영창 가고 아주 부대꼬라지 잘 돌아간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 없을 짓을 왜 해? 그러니까 네가 한 짓 때문에 지금 몇 사람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긴 줄 알아?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없지, 없어야지. 사고만 안 치면 때마다 진급에 별이란 별은 다 달 놈이 지발목을 지가 잡아? 모연도 시진이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강모연인가 뭔가 하는 정신 나간 의사 어딨나? 정신 나간 의사 여기 있네요. 강무윤입니다. VIP는 아직이요?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지켜봤는데 안 깨어나면.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10수년 군 경력에 출세길은 이미 날려먹었고 VIP 안 깨어나면 남은 인생까지 시원하게 날리는 거고 의사 선생 그 합리적 선택 덕에. 이 와중에 전출 명령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영. 이런 상황에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 직속 상관이 내린 명령은 모두 옳았습니다. 또 오늘 저희 직속 상관이 내린 모든 명령은 명예로웠습니다. 조국에서 뵙겠습니다. 중대장님. 소주는 제가 사겠습니다. 2박 3일. 대영은 모연과 시진이 면회할 수 있게 10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나 면회 온 겁니까? 미안해요. 강 선생 사과할 일한 거 없는데. 환자가 아직 안 깨어나요. 이 남자 저 남자 너무 걱정하는 남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해프게 굴지 말고 강 선생은 이 시간 이후 내 걱정만 합니다. 아까 그 상황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말했잖아요. 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보호해야 한다가 내 원칙이라고. 미인과 노인 눈앞에 둘이나 있는데 보호 안 할 재간이 있나? 오늘 아주 용감했어요. 시간 다 됐나 봐요. 모연은 시진에게 모기향을 건넵니다. 이거요.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마침 딱 필요했던 건데.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얼마 뒤 무바르트 의장이 깨어났고 시진과 모연 덕분에 무사히 메디큐브를 나섭니다. 공항에 도착한 대영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최중사. 걱정 마시고 조심히 귀국하십시오. 옆에 징징대는 놈이 있어서 스피커폰 좀 켜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냥 가지. 관물대에 전자사전 넣어놨다. 검정고시 공부 틈틈이 계속하고. 최중사, 너 그 자식 공부 하나 안 하나 잘 보고. 예, 확실히 관리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서로 다른 곳을 향하는 두 사람이 재회합니다. 내가 찾던 딱 그 사람이네. 근데 여기 있으면 난 어떡하지? 어디 가십니까? 또 도망가십니까? 또 도망가냐고 물었습니다. 상사 서대영 본국 복귀를. 작전상 후퇴라고 말해. 기다리라고 말해. 무슨 수를 쓰는 다시 오겠다고 말해. 모기가 많습니다. 더워도 꼭 전투복 입으십시오. 끝내 무심하게 돌아서지 못한 채 명주를 안아주는 대영. 이건 뭔데? 뭘 어쩌라는 건데? 파병제에서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 왜 만져? 만졌으면 책임져 이 자식아. 이런 나보면 행복할 수도 없다며. 딴 여자 잘도 배려하면서 왜 나한테 그것도 안 하는데?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 명주와 함께 전 여친 결혼식에 온 대영. 사실 대영은 복수가 아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 여친이 미련 없이 자신을 떠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배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려하러 가는 겁니까? 여긴 어떻게? 어떤 놈이랑 결혼하는지 궁금해서. 처음 뵙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누구?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이 남자 놓쳐줘서.
서중사님 여자친구입니다. 구여친 유여친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닥터 윤이라고 하세요. 의사거든요. 진짜 여자친구 맞아? 긴 말 필요 없고 살면서 네 생각 안 날 것 같다. 이 사람 덕분에. 그러니까 어차피 간 거 마음 졸이지 말고 잘 살아. 결혼 축하한다. 진심이다. 대영 역시 명주의 조건대로 시진에게 명주와 사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둘이 잤다는 소문이 온 부대에 짜냔 말입니다. 부대원들 상상력이 뛰어나서? 서중사 재밌습니까? 재미없진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들은 사귄다고 잔다가 동급입니까? 그게 남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면 지는 겁니다. 자는 겁니다. 실수입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남자들 머릿속은 온통 자는 겁니까? 이러니 이건 내가 무조건 자는 싸움, 지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기진 못해도 비기는 전술은 압니다. 뭡니까 그게? 소문을 사실로 만들면 됩니다. 소문을 사실로 만들... 나를 뭘로 보고... 괜찮으십니까? 정말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실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디어 창고 깜빵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시진을 위해 기범이 우르크에 있는 두부란 두부는 모두 모아왔습니다. 1박 2일의 영창 생활을 마치시고 무사히 출소하신 중대장님을 위해 중앙 따끈한 모두부를 중심으로 우측 두부찌개, 좌측 두부김치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대원들과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출소 기념으로 모연을 만나는 시진. 돌팔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살렸던데 살리라면서요. 그 말은 또 잘 듣네요. 의료팀 일은 의료팀이 알아서 하게 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보기보다 뒤끝 있으시네요. 강 선생은 하루 새 쿨해졌네요. 고마운 건 그냥 고마운 거라면서요. 고마웠어요. 믿어줘서. 많이 무서웠죠? 솔직히 좀... 네, 대인님도 무서웠죠. 나한텐 비교적 익숙한 상황이라 마음에 계속 걸렸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방송하는 의사도 있어야 한단 말 진심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닌데요, 뭐.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사한텐 틀린 말이죠. 저건 그러시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설마 진짜 쐈겠어요? 안 들을래. 얘기하지 마요. 덕분에 목숨을 건진 무바르트 의장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심장 쪽에 지병이 있으셔서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당분간 골치 아픈 문제들은 좀 모른 척하고 지내셔야 합니다. 혹시 의사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잔소리부터 한다고 하시네요. 무바르트 의장은 모연에게 황금색 명함 한 장을 건넵니다. This car will save you in about any situation, anywhere there are Arabs. 기왕 주시는 거 2장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이 둘인데 이게 또 물에 젖을 수도 있고. 기어코 한 장을 더 받아낸 모연. 한 장만 줘봐요. 확인해보게. I'll take the car for the day. 아니, 어떻게 그 명함을 고작 렌트카 했어요? 렌트카 회사 인수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미친 거 아니에요? 난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잘 쓰긴 뭘 잘 써요. 부대 복귀까지 2시간 반 남았고 내가 밟으면 기차 속도로 30분이면 되니까 앞으로 2시간 동안은 강 선생이랑 데이트할 겁니다. 미쳤어. 고작 데이트 때문에 그 명함을 썼어. 결국 명함 덕분에 데이트를 하게 된 두 사람. 왜 강 선생은 계속 나쁜 사람인 척 합니까? 돈 때문에 의사된 걸로 합의 봤어요, 저랑. 유대인님이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난 그 사이 꽤 변했고요. 근데 유대인님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더 잘생겨졌는데 티가 안 나나 봅니다. 농담은 여전해요. 강 선생 웃는 건 더 예뻐졌는데. 그때 또 두 사람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휴대폰. 미안한데 또요? 또 가봐야 한다고요? 네, 차는 강 선생이. 우리 데이트의 끝은 변함이 없네요.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어디 가는데요? 내가 같이 가고 싶다면요. 시진은 모연을 데리고 작전 중 사망한 특전 대원들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캡틴. 저거 봐요. 마스크. 오케이.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현재 우르코에서 블랙마켓을 이끄는 아고스는 시진과 모연을 확인 후 조용히 장례식을 떠납니다. 동료였어요? 아까 그 추도식. 전우였습니다. 근데 왜... 평화를 지키다가요. 그러니까 그 얘긴... 그러니까 유대인님도... 그러니까 그 얘긴 하지
하지 맙시다. 다음날 시진을 찾는 모연. 이 명령 위반죄는 군법대로라면 징역입니다. 다 하지 말라는 수를 죽어도 하겠다고 우기신 분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번 사건으로 결국 징계를 받게 된 시진. 간부 3개월의 징계를 내린다. 또한 귀가는 예정된 소령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르코에서 오랜만에 시진과 명주가 만났습니다. 본 생각을 하셨길래 이 정도 부비 트랩에 걸립니까? 너 빠져가지고 넌 강남 어디 좋은 데다 개업이나 하지. 뭔 군대에 말뚝을 박아서 여기까지 와. 이 양반이. 저도 야망 있습니다. 저 꼭 별 달 겁니다. 선배 사고 친 수위를 봐선 이제 제가 먼저 달 수도 있지 말입니다. 오, 축하한다. 응? 오자마자 서상사님 안 찾는 거 보니 귀국한 거 안단 얘긴데.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어쩐지 공항은 무사해? 선배님은 누구 편입니까? 나야 언제나 조국의 편이지. 감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여잔데? 나도. 이 책임을 왜 다 유시진 대리님께 묻냐고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왜 없나?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했는데. 당신 의사인데 환자 살렸잖아. 그러면 된 거고. 군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니까. 저 거기 있었으니까 제가 참고인으로 증언할게요.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이봐요, 의사 선생.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징계가 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나와요.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쓸데없는 짓이요? 나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여자 하나 구하자고 그런 줄 압니까? 내 몸에 있던 총상 기억합니까? 특전사 소대장으로 첫 부임하던 날 한 선배가 그럽니다.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 산다. 이름 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죽어갈 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한다. 그만한 각오로 군복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라. 안 그럴 이유가 없다. 난 그 선배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 총상, 그때 입은 총상입니다. 크든 작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엔 전우들의 명예와 영광과 사명감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결정을 한 거고 내 결정에 후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법을 어긴 사실이 무마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 선생은 좀 내버려 둡니다. 내 걱정이 당신 일에 끼어들어 정말 미안하네요. 모연은 시진을 버려두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때마침 버려진 시진에게 전화를 건 대영. 명주는 보셨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전 지금 진급도 못하고 감봉도 됐단 말입니다. 당연히 감봉 되고도 남지 말입니다. 대체 여자 때문에 얼마를 쓰시는 겁니까? 여자 하나 때문이 아니라 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군인으로서 자국민이 예쁘니까. 이 양반이 명주는 보시긴 한 겁니까? 국제전화비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대체 여자 하나 때문에 얼마를 쓰신 겁니까? 예? 해가 지고 나서야 부대로 복귀한 시진. 조리실 찬장에 손 넣어 보십시오. 감봉에 진급 누락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모로 술이 땡길 것 같지 말입니다. 때마침 등장하는 모연. 무슨 일입니까? 물 좀 마시려고요. 근데 왜 그냥 가요? 마시고 가지. 혼자 있고 싶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가지 말고 와요. 이쪽으로. 물 대신 와인은 어때요? 파병 군인은 술 못 마십니다. 마시려고 꺼낸 거 아니었어요? 아깐 그랬는데 지금은 목격자가 생겨서 망했습니다. 모연은 낮에 있던 일을 사과합니다. 아까는 못 모르고 나대서 미안해요. 사과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한 걸로 합시다. 안 하셨잖아요. 뭘 또 쫄아요. 내가 또 나댔나? 못하고 왔어요? 뛰어왔죠. 나나 되니까 이 시간에 도착한 겁니다. 봤는데 아까 차에서 내리는 거? 봤구나. 근데 왜 묻습니까? 농담 듣고 싶어서요. 정복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옷 입고 징계받고 온 사람한테 할 소린 아니지만. 이게 정복인 건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여자도 제복 판타지 있어요. 내가 군인이 된 이유죠. 두 사람은 한국에서 했던 아쉬운 데이트를 회상합니다. 같이 영화 보고 술도 한잔 하고 싶었는데. 완벽한 데이트가 될 뻔했네요. 영화는 봤습니까? 아니요. 왜 안 봤습니까? 누군가와 같이 보려고 했던 영화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죠. 다음에 남자랑 영화 볼 땐 재밌는 영화는 피해야겠다. 그 영화 천만 될 때까지 기사가 매일 쏟아지는데 그 영화는 나한테 곧 유시진이라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모연을 빤히 바라보는 시진.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방법이 없진 않죠. 갑자기 키스를 하는 시진. 좁혀지려 하면 멀어지고 좁혀지려고 하면 멀어지는 두 사람. 시진과 모연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KBS 드라마 클래식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하이라이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많이 놀러 와주시고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신기누설이었습니다. 잊지 않을게. 한재희 평생을 걸고 갚을 거야. 사랑하는 제이를 위해 살인 혐의를 쓰고 감옥에 다녀온 마루.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억을 갈취해갔습니다. 그런 마루의 등에 칼을 꽂은 제이. 마루의 복수를 위해 표적이 된 은기까지. 송중기, 문채화, 박시연 배우의 연기 포텐과 미모 레전드를 찍은 작품. 최고 시청률 20%를 넘기며 동시간대 1위. 미안하다 사랑한다. 함부로 애틋하게. 참 좋은 시절의 이경희 작가의 레전드 작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성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성. 이 여성의 이름은 제이입니다.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이는 태산그룹의 비리를 공개하겠다는 남성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비리를 주고 제이를 겁탈하려고 했던 남성. 제이는 발버둥을 치다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제이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마루. 이걸로 쳤어요. 제이를 달래는 마루. 자수하면 돼요. 이건 정당방위고 과실치사고 순순히 자수하면 정상참작해줄 거예요. 어쩌면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난 기자 한재인 끝이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그 쓰레기 더미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차라리 죽으라 그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제이를 말리다가 마루가 다쳤습니다. 너무하네 진짜. 난 이유가 안 돼요. 나도 지난 13년 동안 그 끝도 모를 시궁창에서 한재희가 켜준 등불 하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나 같은 놈은 한재희 씨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안 돼요. 마루 덕분에 진정이 된 제이는 경찰서로 전화를 겁니다. 자수를 하래. 갑자기 마루는 모텔을 깨끗이 닦고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뭐해? 제이를 대신해 죗값을 치르기로 선택한 마루. 이 남자는 내가 죽였어요. 마루야. 내가 죽였어요. 누나 모르는 일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가요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요. 난 의사 안 해도 상관없지만 누나 꿈 꿔고 못 살 것 같아서. 두 사람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달동네에서 동생 초코와 살고 있는 마루. 그때 상처투성이 제이가 들어왔고 마루는 제이를 숨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제이는 기자가 되었고 마루는 실습을 하며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차, 제이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오게 됐습니다. 잊지 않을게. 한재희 평생을 걸고 갚을 거야. 모텔을 빠져나온 제이는 태산그룹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남자한테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이는 태산그룹 회장의 내연녀로 들어가게 됐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깜빵에서 나온 마루는 일본에서 한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하자. 갑자기 여성에게 이별을 고한 마루. 여성의 정체는 꽃뱀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껍데기까지 다 벗겨간다는 그대의 바닥에선 꽤 명망 높은 꽃뱀. 이번엔 잘못 짚으셨어요 언니가. 제가 댁의 소망만큼 그렇게 돈 많은 놈이 아니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의 등골을 빼먹었지만 마루에게만큼은 진심이었던 꽃뱀. 안 믿는 게 당연하지만 믿어. 자기야. 갑자기 화해한 두 사람. 화해한 두 사람은 일본까지 와서 남사스럽게 메롱메롱을 합니다. 여성과 진하게 사랑을 나눈 마루는 친구 재기를 찾아갑니다. 더 울 거냐?
내가 아무리 나사 빠진 놈이라도 나 속이고 등쳐먹고 빤스만 빼놓고 내 전 재산 다 뺏어간 꽃뱀 때문에 울겠냐 내가? 처죽일 파충기한테 아직도 미련이 남았겠냐 내가? 병신이냐 내가? 마루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여성은 제기를 등골을 빼먹은 꽃뱀이었습니다. 마루는 제기의 돈을 되찾아주기 위해 꽃뱀에게 접근했습니다. 작업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꽃뱀 이거 이렇게 띠빵한 여자였어? 서울 가자. 일도 다 끝나는데. 제길은 마루에게 굉장히 궁금하고 시청자들도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질문을 합니다. 키스했냐고? 어땠을 것 같냐? 했겠지. 네가 어떤 놈인데? 잤냐? 잤지. 잤겠지. 당연히 잤겠지. 네가 어떤 놈인데? 몇 번이나 잤냐? 네 번? 에 곱하기 4 더하기 10 무려 26번. 그 시각 일본의 다른 곳에서는 태산그룹의 장녀 은기가 출장을 왔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은기는 몸이 성한 곳 하나 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엿한 태산그룹의 사모님이 된 제이는 상태가 좋지 않은 은기를 걱정합니다.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연극 그만하죠? 관객도 다 떠난 것 같은데. 아버지의 내연녀로 들어와 아들을 낳고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고 당당히 자리를 차지한 제이를 증오하고 있는 은기. 누나, 나랑 몬스터 게임 누가 많이 깨나 할래요? 유전인가 봐요? 눈치 없고 개념 가출해. 필요에 따라 아무한테나 안기고 들러붙는 거. 아무한테나가 아니고 누나잖아. 얜 그냥 지 누나가 좋아서. 누나 누가 지 누나야. 난 내 동생으로 너 인정 안 해.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말한 걸로 아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은석이 이제 겨우 4살짜리. 겨우 4살짜리 애기이기 전에 한재희 씨 아들이라서요? 28의 아버지 같은 남자 정부자리 꿰차고 앉아서 결국 조강지처까지 내쫓은 전대미문의 레전드 한재희. 그 아들. 아침부터 제이와 짧은 안부 디스전을 마친 은기. 그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의사는 없었고 끝까지 모른 척 앉아만 있는 마루에게 눈치를 주는 제길. 걸핏하면 길바닥에 쓰러지는 네 동생. 사람들이 다 내일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냥 지나갔으면 귀찮다고 성가시다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줬으면 조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자식아. 도움을 받았으면 돌려줄 줄도 알아야지. 제길의 잔소리에 결국 일어나는 마루. 응급 환자는 은기였습니다. 은기의 상태를 확인하던 마루.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의사 아닌데요. 두 사람이 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마루는 그동안 소문으로 제이가 태산그룹 회장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게 된 마루. 우선 마음을 잡고 은기의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마루. 왜 이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났던 적 있냐고요? 잘못된 거냐고 묻잖아 지금. 사고가 나서 갈비뼈 같은데 부러졌던 적이 있냐고요? 당신 이 환자 엄마라며. 우리 은기 이러다 정말 잘못되면 정말 죽기라도 하면 의사도 아닌 게 그만하라고. 혈압이랑 맥박은 일단 다시 돌아오고 있긴 한데 혈색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제이의 말넘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응급처치를 한 마루 덕분에 치킨을 뜯을 정도로 다시 건강해진 은기. 그리고 그때 제이가 은행에서 10억을 인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은기. 그 돈을 갖고 누굴 만나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봐. 마침 마루의 집에 도착한 제이는 마루가 돈 많은 여자들한테 접근해 제비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짓을 하며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한 번 쓰러지면 몇백 몇천씩 드는 초코의 병원비, 아버지가 남기고 간 산더미 같은 빚까지. 전과가 있던 마루는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비짓을 하며 여자들의 등골을 빼먹게 된 마루.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아들이 난데없이 교도소를 가고 전과자가 됐는데 어느 부모가 제 명대로 살 수 있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전과자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어서 아버지 사채빚 갚고 동생 치료비 되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달동네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제이. 혹시 이사 가버리면 누나가 못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못 떠나고 있었어요. 누나가 공부 좀 거꾸로 쉬는 것도 모르고. 제이가 떠나고 마루가 돌아왔습니다. 제이가 준 돈을 마루에게 건넨 제길. 제이 누나 왔다 갔었어 좀 전에. 지금 하는 일 때려치고 제대로 살라고. 제이 누나 다신 생각하지 말라고. 마루에게 돈을 건네고 집으로 돌아온 제이. 의사도 아닌 사람한테 자신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10억이나 건넨 거에 의심을 하고 있던 은기는 제이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판사님, 비트 주세요. 10억은 왜 주셨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실력은 출중한 그분한테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제이. 협박당했어. 7년 전에 너 미국에 있을 때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됐던 거. 언론이나 주주들한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네가 어떤 치명타를 입을지 그건 네 자신이 더 잘 알 거고. 그렇지 않아도 대주주들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에 네 뒷조사 시작했다고 하던데. 스치는 바람 한 자락에도 조심해야지 이럴 때. 결국 제이는 다시 한번 마루를 이용합니다. 은기는 과거 미국에서 마약을 한 남친을 대신해 구속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기의 과거와 마루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간 제이. 당하고만 있을 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고발했어요, 제가. 은석이 어머니 협박해서 10억 뜯어낸 그 공갈 협박범이요? 은기는 마루를 고발했고 당사자인 제이의 진술과 직접적인 고소가 필요하다는 걸 이용해 제이가 직접 마루를 고소하고 협박당했다는 걸 진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피고소인이 고소인 가족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로 협박 공갈을 했고 이후 고소인에게 10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한참을 침묵을 유지하던 제이는 결국 자신의 입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 앉은 사람이 우리 가족의 신상을 협박했고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비밀을,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억을 갈취해 갔습니다. 이해해줄 생각이었어요. 누나 가지기엔 내가 더 이상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깨끗이 누나 잊어드릴 생각이었다고요, 내가. 당신 계속 이러면 우리는 당신이 혐의를 인정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상관없어? 마루는 끝까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만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제이는 마루가 제이에게 남기고 간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이가 마루에게 주었던 10억이었습니다. 마루는 오늘 아침 제이에게 10억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다행히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마루는 풀려났습니다. 판사님, 이번엔 더 강한 비트로 부탁드립니다. 풀어주는 거야 경찰 사정이고. 난 그 자식을 절대로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한재희 씨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10억 내가 갖고 있어. 도로 돌려받았어. 돈을 돌려받은 이유에 대해 묻는 은기. 내 정부의 전처의 딸 서은기를 죽여달라. 미션에 실패하고 널 살렸으니까. 7년 전 네가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가 풀려난 거 우리 대주주들한테 알려지면 약간의 출혈로 끝나는 게 아니지. 서은기 경영권 승계는 절대로 불가능해지지. 협박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 카드를 공개하고 서은기를 확실히 보내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시시한 게임을 왜 해? 너 데리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네가 나만큼 크고 무서워지면 그때 같이 싸우자. 디스전에서 제대로 패배한 은기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던 그때 중심을 잃은 은기의 오토바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은기를 구해주는 한 남성. 제이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은기에게 접근한 마루.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는 제이와 제이를 끌어내리려는 은기와 마루. 이제 본격적으로 세 사람의 난투극이 시작됩니다.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는 멜로 장르의 작품입니다. 당시 최고 시청률 18%를 넘기며 큰 사랑을 받은 KBS의 레전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재벌, 배신, 복수 등 막장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분위기와 OST, 몰아치는 빠른 전개, 복선을 매력적으로 풀어나가는 연출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기억을 남긴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캐스팅 역시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연, 조연 할 것 없이 작가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캐스팅해야겠다라고 정해놓고 각본을 쓴 것 같았습니다. 특히 당시 소년미가 굉장히 강했던 송중기의 강마루 연기는 당시 저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 아직도 송중기의 인생작은 태양의 후예가 아닌 착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마루와 돈과 권력을 쫓아 후회만 남는 시간을 보낸 제이, 그리고 외롭고 쓸쓸했던 시간을 보낸 은기까지 세 사람의 7년이라는 시간을 특유의 분위기로 매력적이게 그린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였습니다. 지금 KBS 드라마 클래식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레전드 드라마 착한 남자의 전회차 뿐만 아니라 태양의 후예, 썸마이웨이, 구름이 그린 달빛 등 KBS의 명작 드라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기누살이었습니다.